상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중개사법령에 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6문제가 아니고요. 한 8문제, 9문제가 정도가 돼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여러분요 중개사법령에 또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 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대부분 다 갑을병 해가지고 뭐 날짜들이 계속 나와 있죠. 상가는 이런 것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여기에 맞게끔 약간의 뭐를 해야 되냐, 적응을 조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2021년 2월 1일 갑은 을에 여기 불령 꺼주세요. 거기 뒤에 불령 꺼줘. 여기 왜 누가 불을 켜놨죠? 여기요. 2021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1억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시면요 2021년 2월 1일이죠 그럼 보증금 1억이고 기간은 1년이죠 여기서 보면 1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이건 보증금 1억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요 서울에서는 뭐가 된다? 보증금 1억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죠. 아시겠죠? 자, 2022년이죠 2021년 2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2022년 1월 1일 갑은 을에게 을은갑에게 100만 원의 보증금, 우리는요 얼마를 증여할 수 있죠?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은 몇 퍼센트죠? 5%잖아요 그럼 5%를 증여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액을 청구하려면 일단 얼마가 경과해야 돼? 1년이 경과해야 돼. 1년이 경과해야 돼. 1년 5%를 증여하려면. 자, 여기서 1년이 경과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 얼마 범위안에서? 여기 두 개죠 5% 범위안에서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증여액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2022년 1월 1일이면 지금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의 증여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있다 틀렸죠. 이번요 2022년 3월 1일이죠 갑이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기 지금 1년이죠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을이 지금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갑이요 임차인이죠. 그럼요 임대인은요 어떤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있죠? 갑은요 몇 년을 주장한다? 1년을 주장한지 몇 년을 주장한다? 2년을 주장한지 선택할 수 있죠. 갑은 1년을 주장하든 2년을 주장하든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누구는 주장할 수 없다? 을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자, 3번은요 2021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죠. 그럼 동거 가족이 없는 이게 아까 우리 앞에서는 뭐가 있다? 동거 가족을 그대로 둔 채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나왔다? 동거 가족이 없는 그랬죠. 그런데 다른 데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죠? 그러면 뭐다? 전출했다 이 말이죠. 전출하게 되면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 대항력이 없다. 알겠죠?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OX, X죠. 주소를 이전했죠? 주소를 이전한다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죠? 필요 없어. 우리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OX, X,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은요. 2020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5천만 원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을이 있고요. 을이 있고 여기는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요 병이죠. 병은 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여기는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억이다. 그러면요 갑은 5천만 원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OX, O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고 지금 여기 전입신고 돼 있다고 돼 있나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이죠. 여기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이거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에서는 1억 원 이하이면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5천만 원의 한도라고 돼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확정일자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2021년 7월 1일이죠
의리 정익의 엑소주택을 양도했다. 정한테요. 양도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해돼 있으면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수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승계 여기서 지금 뭐죠?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하고 5번이네요. 알겠죠? 4번, 5번 이렇게. 4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4번은 왜 우선 먼저 전에 거 이제 각색을 하다 보니까요.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러는데 이때 당시 있죠. 이때 당시에는 언제죠? 25인가 여기죠. 여기 때는 이제 보증금 최우선 면제가 좀 적었죠. 지금은요 최우선 면제권이 많죠. 얼마까지다? 1억 5천 이하에서 얼마까지? 5천까지죠. 그래서 5천은 여기서 지금 전입신고 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병보다 최우선 변제 알겠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자 12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전속기간 몇 년이다? 2년. 2년이죠. 상가를 몇 년이다? 상가를 몇 년? 1년이다. 이렇게.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 그러면 안 돼. 일시적 사용인 경우는 주택인정보호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일시 사용은 안 돼. 주택인정보호법은 최소 2년간 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감액으로 언제까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언제요?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렇게.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봐봐.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 갑이 있고 이렇게 갑이 건물이 있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할 때 이 임차인은요. 대지의 경비대금하고 건물의 경비대금에 의해서 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럼 봐요.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이게 갑이 있는데요. 여기 을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여도 정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죠. 그래서 대지의 경비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등기여도. 어느 경우만 안 된다 했죠. 어느 경우만. 이건 나대죠. 을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있고 그러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서 2번으로 건물을 짓고 3번으로요. 병한테 임차인이죠. 병이 이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됨에서는 우선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차 성립 당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다.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지의 매각됨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인정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책 또 나왔죠. 가압류다. 이거 지금 세 번째로 나왔어. 알겠죠? 가압류가 됐죠?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죠? 그럼 누가요?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그러면서요. 채권 가압류권자 써봐. 채권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채권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이렇게. 자, 13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죠.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위하고요. 여기요. 을이요. 또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제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하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과 임차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선택적으로 행사하니까. 임차인과 전세권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이걸 알려면 선택적 행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 봐봐.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죠. 채권만.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변제가 되려면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먼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보증금만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니까 전입신고를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은 임대 우선 변제권자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려면 내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이때는 이제 금융기관할 것이 없었어. 알겠죠? 금융기관의 경우는 계약으로 양수하죠.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경우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받을 수 있다. 알겠죠? 대위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데 뭐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양수한 사람이 만약에 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대위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 또는요, 임대차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배당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못하고 해지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4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되면서 우선 변제. 이게 뭐예요? 봐봐요. 야, 봐봐. 여기서 이런 말이죠. 여기 아까 우리가 먼저 여기 봐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 여기에서 을이죠. 을 임차인. 그러면 대지하고 건물 소유자 이 전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지와 건물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토지를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이 대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임대차가 성립할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지 소유가 바뀌죠. 그러면 이 양수인의 대지가 경매가 되죠. 이 경매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5번은요, 임차인이 사망하죠.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 우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는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있느냐, 상속인이 없느냐 이 말이죠.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이에요. 단독. 알겠죠? 그러니까 단독인데 여기 상속권자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은 상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상속인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고요. 안 한다 그러면 이촌 이내에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공동상속. 알겠죠? 공동으로. 권리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망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알겠죠? 상속이 있으면 상속이 단독이고 만약에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는 상속이 있다 그러면 이촌 이내에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어. 공동으로 승계할 수는 있어도 단독으로는 절대 안 돼. 우선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것은 안 된다. 항상 틀렸다.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맞는 거 가는 거예요? 틀린 거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몇 번? 4번 이렇게. 자, 14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대항력에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가 된다.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관계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 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요. 이 건물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칙은 양수인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양수인한테. 그런데 여기도 두 번째 뭐를 하면 이 일을 제기하면
이 일을 지게하면 종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 아무렇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청구하고, 이 일을 지게하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뭐가 인정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그래도 여기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인정이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그랬죠. 끝났죠.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죠.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 보면 뭐랄까?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존속한 것으로 본다. 종료되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뭐다? 점유는 뭐다? 점유는 적법이나 적법하나 뭐를 한다?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점유는 적법하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점유는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사용이익은 반환해. 4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다가구는 뭐다? 지번만. 다세대는요 동호수지번. 그래서 다가구는 뭐만 한다? 지번만. 그러면 다세대는 뭐다? 다세대는 뭐다? 동호수지번 이렇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이렇게 됐죠? 갑이 있고 A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갖춘 집을 의료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요. 후순위 저당권이죠. B가 후순위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경매를 청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번부터 없어진다? 1번.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죠? 이 1번부터 전부가 다 소멸한다. 1번부터 소멸한다 이 말이죠. 1번부터 소멸한다 이 말이지. 1번부터 소멸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임차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한다? 그럼 아니죠. 이 매수인 누구죠? 여기서 매수인은 경락인을 얘기해.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은 뭘 한다? 소멸하죠. 임차권은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중요해요? 임차권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면 말소 기준 권리죠. 항상 여기서 계속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여기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돼 있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거보다 선순위 뭐가 있다? 근저당,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후순위 가등기라든가, 여기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임차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누가 경매 청구하든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모두가 다 소멸하죠. 그러면 경락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선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인수한다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는 인수한다고 하고 여기는 인수한다는 말을 쓰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인수하지 않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여기요 인수된다 말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 쭉 보면은 우리가 주택임차하고 상가금융임차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주택임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문제가. 그냥 나오는 문제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이렇게. 자, 상가 한번 보셔요. 자, 보면 15번.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월세 500. 이게 중요해요.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가 500이잖아요. 그럼 월세가 500은 이것을 말한다. 환산 보증금을 해야죠. 환산 보증금. 항상 상가는 환산 보증금을 해야 돼. 환산 보증금.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 500 곱하기 100이죠. 100하면 이거 5억이죠. 5억에다 5억을 더하면 얼마죠? 10억이죠. 10억. 그럼 10억이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국 어디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얼마 이상 돼야 돼? 9억 이상. 9억. 그런데요, 여기서는 10억이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적용되는 것들. 자, 뭐가 적용된다? 9억은 이하, 10억은 이하인데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적용이 돼? 첫 번째 뭐가 적용되죠? 여러분 대항력이 인정이 돼. 대항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이 있고요. 그다음 면접관 보장하죠. 10년간 보장하고요. 몇 기 연체죠? 3기. 3기 연체 시 뭘 한다? 해지 청구, 해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다? 권리금이 보호된다. 권리금. 이런 것이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되지 않는 거, 대항력하고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하고 뭐하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가 인정되지 않냐? 존속기간.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고요. 알겠죠? 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존속기간 인정되지 않는데 또 차임증의 청구.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것들. 등기 명령.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차보호법 4조 규정이 적용된다. 확정일자 부여 그러면 이것은 뭐죠?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권. 상가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상가에는 우선 변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니은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한다? 봐봐. 없으니까요. 여기서 권리금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으면 권리금 보호도 못 하는 거예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면 뭐도 못 한다? 권리금 보호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은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이렇게 돼 있죠.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재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병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을이 있고 이게 갑이죠. 갑이 있는데 소유자가 여기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몇 기 연체했다? 2기. 2기가 연체도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 을은 연체 차임을 갑에게 지급해야지 병에게 지급하면 안 되죠. 알겠죠? 연체 차임을 만약에 연체 차임이 병한테 승계가 되려면 이 을하고 병 간에 이 을은 2기의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어요. 양수,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랬을 때는 병에게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에게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지급한다? 을에게 지급해. 을에게.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그랬죠? 니은하고 디귿이죠. 알겠죠? 자, 16번은요. 을은 갑소유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그다음에 주택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쳐.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폐업. 폐업하면 효력이 없죠. 폐업하면. 알겠죠?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럼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뭘 한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죠.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해. 여기 지금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있고 병이죠. 병이 이제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 전대차인데 병이 주택하고 점유하죠. 인도 점유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병의 사업자 등록은 누구의 것으로 봐준다? 을의 것으로 봐준다. 이걸 무슨 점유? 직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점유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 누구한테 인정된다? 을에게 인정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돼. 니은하고 디귿. 알겠죠? 니은, 디귿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17번 상가 건물이죠.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봐봐. 여기를 잘 봐야 돼. 체결하려는 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하고 다르다고. 체결하려는 자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요구해야 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러면 안 돼. 그런데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요, 뭐 없이? 동의 없이 요구를 해. 동의 없이. 여기는 체결하려는 자는 신규죠? 동의를 얻어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됐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아까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뭐를 못한다고 그랬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갱신 요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갱신을 요구를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죠. 어떻게 파손하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경과실로 파손 시. 그럼 경과실로 파손하죠? 그러면 갱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갱신을 해야죠. 권리금 보호가 돼야 하는데 권리금도 보호가 되죠. 알겠죠?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해줘야 되고 권리금이 보호가 돼.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가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존금이 반환되지 않는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봐봐.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 관할 세무서에 가면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이에요.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래야 돼.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렇게. 알겠죠?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5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통과가 있으면 즉시 우리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몇 년이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택은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몇 년이다?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하죠.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이해됐나요? 3개월 이렇게. 즉시 3개월 이렇게. 자, 18번은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뭘 얘기하죠? 권리금 보호냐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안 돼. 1년 6개월. 1년. 여기서 1년 6개월. 영리 목적 상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요?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임대인이라 돼. 여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임대인은 굳이 권리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영업 권리금이 있죠. 영업 권리금. 그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영업 권리금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임차인이 주선이죠. 이거 봐봐. 여기 임차인이 주선했다. 임대인이 선택했다. 임차인이 주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했는데 니은에는요. 그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주선했죠. 왜요? 임차인이 데려오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자기네 건물을 공실로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요. 임대인은 열받아? 열 안 받아? 열 받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건데 임차인이 데려오지 못하니까 내가 수색을 해가지고 데려왔더니 나는 빼고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 둘이요.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주고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뭐 싫은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거절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번? 니은, 디귿, 니을이죠. 알겠죠? 자, 19번. 갑이 2021년 10월 10일 울소유 X 상가 건물을 울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여기 지금 얼마나 했죠? 10억 원에 입찰. 10억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가 넘어섰다? 9억을 초과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근데 이 사람이 뭐를 갖추고 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네. 아시겠죠? 그럼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 인정되는 거 5가지를 먼저 말하라고. 뭐? 대항력이 있고, 두 번째 갱신 요구권이 있고,
몇 년 인정하고 10년 인정하고 3기 연차면 어떻게 되고 해지할 수 있고 3기 연차 시 해지할 수 있고 또 뭘로 보호된다? 권리금이 보호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1번 갑의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의 기한을 포함해서 최초를 포함해서 몇 년이다?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했다. 6개월. 여기 존속기간이죠. 여기 존속기간 지금 여기 있어 없어? 봐봐. 존속기간 여기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원래 상가도 몇 년이죠? 1년이죠. 근데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0억, 9억을 넘는 사람은 계약을 6개월로 했죠? 그냥 6개월인 거예요. 알겠죠? 6개월이죠? 그럼 6개월이라고. 그럼 갑도 을도 6개월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갑이나 을 둘 다 6개월로 주장할 수 있어. 원래요, 여러분요. 만약에 8억이다. 8억. 보증금이 8억이다. 그러면 6개월이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 10억이다. 6개월을 몇 년으로 본다? 6개월을 몇 년으로 본다? 그냥 6개월이다 이 말이죠.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적용돼. 여기도 이거 하나 적용돼. 이렇게.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는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여기. 임대차가 반드시 종료돼야 돼. 그 다음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디에요?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원칙적으로 몇 억 이하 할 때요? 9억 이하 할 때. 9억을 넘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밖에 안 돼요? 대항력 10년. 그 다음에 뭐죠? 10년. 갱신 요건.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해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권리금이죠. 알죠? 갱신되면 전 임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존속기간, 차임, 증액, 감액정권,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봐봐. 우선변제 이런 말이 없어. 뭐는 인정되는데? 대항력은 인정되는데 대항력. 뭐는없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인정된다? 대항력은 인정된다.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요? 이렇게. 자요, 5번 이렇게요. 자, 20번요. 상가 건물이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뭐를 받아야 돼요? 확정증 아니죠. 대항력 갖추려면 뭐를 해야 돼요? 상가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우리 판례는 등록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요.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신청을 되어 있고 우리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겠죠?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이건 뭐가 있죠? 그럼요 종교시설이죠.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OX.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죠. 우리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기다? 2기. 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기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몇 기? 3기. 3기. 2기가 아니고 3기 이렇게 해야죠. 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은 언제요? 방해 행위가 종료예요? 임대차가 종료예요? 항상 이러면요. 방해가 있을 날도 아니고 방해가 종료한 날도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임대차가 종료. 여기서 방해가 있는 달이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알겠죠? 행사자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아니, 정답 뭔지 몰라요? 알겠죠?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죠. 자요, 여기요. 21번. 여기 봐봐. 손해배상 청구죠? 여기 임대차가 뭐한 날부터? 종료한 날부터. 알겠죠? 임대차가 종료. 몇 년이다? 3년.
시효로 소멸한다. 방금 앞에 문제죠? 3년 이렇게. 4번이죠. 자, 2022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 월세 40만 원에 그랬죠. 자, 봐봐. 보증금은 4억이죠. 월세는 4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이요, 4억이에요? 4천이죠. 그래서 4억 4천밖에 안 되죠. 뭐가 있다? 대항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확정일자를 갖췄죠. 대항 요건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선순위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그럼 누구만 있다? 임차인만 있다 이 말이죠. 1번. 갑이 상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하죠. 그럼 상기 상당의 차임액을 연체했다. 알겠죠? 그러면 을은 갑의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요. 임대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여기 봐봐. 아까 우리 말했죠.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죠. 이때 경매를 신청하면은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당연히 배당을 해줘.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경우는 뭐란다? 당연 배당이요. 당연 배당. 당연히 배당하는 거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반대 거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건물 명도 오분은 경매, 집행기시가 뭐죠? 경매죠? 경매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런 봐봐.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그 자체가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다고.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어. 전세권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제공.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이니까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반대 고부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 지체.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 고부를 제공해야 되니까 반대 고부를 제공해야 돼. 그런데요, 임차권은요,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경매를 하면 반드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돼. 이 판결을 뭐란다?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집행권은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뭐 하면서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뭐 하면서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안 했죠?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지금 여기 봐봐. 선순위 권리자가 없죠? 선순위 권리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있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경매가 돼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임차권은 존속한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23번. 갑은 을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6월 1일 보증금 얼마에? 4,500에 임차에 같은 날 인도받았고 6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6월 1일 날 인도받고 그 다음에 언제요? 6월 10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죠. 그럼 대항력 언제 생긴다? 대항력은? 6월 11일 몇 시? 오전 0시. 6월 11일 둘 다 있어야 돼. 여기서 지금 보증금이 지금 얼마나 되었죠? 보증금이 얼마야? 4,500이죠. 4,500이면 무조건 상가는 이것은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을 해야 돼요. 환산보증금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증금 4,500에 플러스 이렇게 해야 돼. 플러스 월세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 100. 이렇게 또 해야 돼. 여기 월세가 이제 나오겠죠? 어디 나오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5번 먼저 봐. 보증금 외에 500월 60만 원이 차면 60만 원? 그럼 여기 60만 원. 60만 원이요? 곱하기 100이죠? 6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요? 6천이죠. 6천에다가 4,500 더하면 얼마요?
1억 500이죠. 1억 500이니까 이것은 소액이 아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웃기죠? 알겠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고. 우리가요, 서울시에서 소액 임차는 얼마죠? 환산 보증금이 6,500 이하가 돼야 돼. 서울시에서 환산 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얼마야? 6,500 이하일 때 얼마까지? 2,200까지 보호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월세는 4,500개 안 되잖아요. 보증금은. 월세가 얼마야? 60만 원이죠. 60만 원에서 100을 곱해. 그럼 6천이 되죠. 6천에서 보증금 더 더해. 그럼 1억 5백이죠. 1억 5백이다 보니까 소액이 아닌 거예요. 웃기잖아요. 실제 보증금은 4,5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보증금만 가지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자,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은 보증금용 2,200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자 우선을 변제받아. 그건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왜? 소액임차인이 아니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하나 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1번. X건물의 2020년 4월 1일 가등기에서 가등기한 본등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여기 갑이 있죠? 을소유죠? 을소유와 갑이요. 갑은 언제죠? 2020년 6월 1일이네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2020년 4월 6일이네요. 여기는 6월 1일이고요. 여기는 4월 언제요? 6일. 4월 6일에요. 누구? 병이요. 여기서 가등기냐 가등기. 가등기가 있는 집을 샀네요. 가등기가 있는 집에 임차인이 들어왔네요. 6월 1일 날.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누가 우선해요? 병이 우선하는 거죠. 병이.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어. 그럼 본등기 하면 순위는 뭐에 따른다? 가등기. 얘는 언제? 4월 6일. 얘는 언제? 6월 1일. 누가 더 빨라요? 가등기가 더 빠르죠? 병 가등기가 더 빠르죠? 알겠죠? 그래서요.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뭐에 따른다? 가등기시. 언제다? 4월 6일이고 얘는 언제고? 6월 19일이고 병은 6월 19일에 본등기를 했어도 언제부터고? 4월 6일부터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갑은 언제고? 6월 11일 0시고 알겠죠? 누가 더 빨라요? 4월 6일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과 더불어 영리를 봐봐. 사실행위는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해. 물건을 제조하는 것을 사실행위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판매가 이렇다.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상가가 된다. 적용제가 아니다. 틀렸어. 상가가 돼. 공장이 상가가 돼. 공장이나 창고는 그 자체는 상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영업이 이루어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 한다? 상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물건을 보관만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영리 목적이라서 뭐다?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도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물류창고 있죠. 물류창고에서 도매업, 소매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런 프랭카드 보면 도매업, 소매업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뭐가 된다? 상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봐봐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022년에 했죠. 이거 다 틀렸는데요. 둘 다 틀렸어. 봐봐. 2020년 6월 1일부터죠. 그래서 인도받았죠. 그러면 2020년 6월 1일부터 기간이 있어요. 봐봐. 2020년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간을 계산하느냐? 기산일은요. 기산일은요. 6월 2일 0시가 돼. 6월 2일. 그래서 만료점 언제예요? 만료일은요. 만료일은 언제냐? 2021년 6월 2일이 돼. 6월 2일 만료일의 하루 전날. 하루 전이니까 6월 1일 밤 12시 밤 12시가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6월 1일. 왜요? 상가는 몇 년이죠? 1년. 주택은 몇 년이죠? 2년이죠.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이죠.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상가고 있죠. 상가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상가니까 여기 지금요 갱신부터 2022년 그러면 2020년을 계약했는데 2020년 그러면 2년이 되잖아요. 이건 주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틀렸어. 그 다음 두 번째
6월 31일 그러면 안 돼. 언제라고 해야 돼? 6월 1일 밤 12시라고 해야 돼. 저 둘 다 틀렸어. 누가 기간 계산했는지 2년을 계산하면 똑바로 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초일은 산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초일은 산임하지 않으니까 기산일은 6월 2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틀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2022년 6월 1일 밤 12시에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1년 해야죠, 1년. 1년 해야 되는 건 언제요? 2021년 6월 1일 그래야지. 아니, 6월 1일 그래야지. 2021년. 아시겠죠? 22년 그러면 몇 년을 보장한 것이다? 2년.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슨 과실로 파신을 했다? 경과실. 경과실로 파신하면 갱신을 해줘야 돼? 갱신을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요구할 수 있다. 갱신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보증, 이거 5번 했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아니, 정답 몇 번이냐고. 그냥 따로 왔어요? 계약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가등기 담보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가등기 담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집합권을 보고, 그 다음에 실명법 보고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